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북의 아름다움을 눈과 코와 입으로 전달해드리는 박경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충북이 글쎄 오늘로써 이별 여행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쉽죠. 저도 오늘 여기에 오는데요, 어찌나 마음이 그냥 무겁던지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뽑아드릴게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자, 하지만은요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입을 사로잡기 위해서 제대로 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제천이에요. 제천 하면은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으림지가 엄청나게 유명한 관광 명소라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으림지의 기운을 받아서 제가 한방 치유도시 제천의 맛을 선물해보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맛술래 힘차게 출발! 비빔밥을 만드신다라고 했는데 진짜 여기에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져 있네요. 한 점 한 점이 거의 네. 이 피와 살을 먹는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 저희들이 어복쟁반이라고, 어복이 사람들은 네. 이제 고기라고 물고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임금님 배꼽을 닮았다 해서 어복이에요. 어디가 어디 갔나 했더니 어디 갔기는 여기 있지. 아삭아삭한 새싹의 이 식감과 여기에 꽃이 주는 향내인가, 여기에다가 무기 주는 찰기가 느껴지는 아기 궁뎅이를 통통 때렸을 때 느껴지는 요 맛있는 식감까지. 여러분, 이 제천 하면은 뭐니 해도 한방 치유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발도장에 쾅쾅쾅 찍는 것만으로도 정말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것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제천이 인정하고 제천이 인증한 건강밥상이 있다라고 해요. 제가 힌트를 살짝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갔나 어디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건강밥상이라고 하는데, 대체 그곳은 어디일까요? 여긴가 보다. 여행이 주는 선물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맛의 즐거움이죠. 치유와 힐링의 고장 제천에서도 건강 자연밥상으로 소문난 오늘의 맛집. 입이 즐거운 건 당연하고 시선을 압도하는 화려함이 함께합니다. 선생님,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탱글탱글한 묵이잖아요.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묵색이 아니에요. 알록달록한데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예, 저희들은 묵을, 네. 요거는 이제 뽕잎 넣고요. 요거는 단호박, 요건 도토리, 네. 요거는 아로니아. 아. 이래갖고 이제 좀 건강하게 색깔을 넣었어요. 와, 아니 묵이 사실 건강하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여름에 묵밥 요런 거 시원하게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묵을 이렇게 색깔을 내신 이유가 있다면요? 꽃밥에 좀 어울리기도 하고, 네. 이제 상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좀 넣으면은 색다른 맛도 있고, 그래서 좀 색깔을 넣었어요. 와, 방금 살짝 힌트를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묵을 가지고 활용한 음식들이 여기에서 탄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어떤 건지 좀 얘기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들이 묵이 이제 나가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꽃밥에 이제 좀 심심해서 제가 이제 묵을 곁들여서 나가요. 알록달록 오색 묵의 향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나면 그 위로 하나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곧 꽃밭을 이루는데요. 사장님, 꽃으로 비빔밥을 만드신다라고 했는데 진짜 여기에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져 있네요. 아니, 식당에 웬 꽃이에요? 예, 저희들은 이제 꽃밥을 만들거든요. 네. 예, 좀 이제 뭐랄까, 좀 특색 있는 거를 좀 보고 좀 해볼까 하다가 꽃밥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냥 꽃은 사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소 짓게 하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요거를 먹을 수 있다? 상상이 안 가요. 먹을 수 있는 꽃 맞죠? 네, 식용 가능한 유기농 꽃이고요. 네. 예, 꽃에는 이제 철분 함량이 좀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꽃은 볼 때 이쁘고, 네. 예,
기분이 좋잖아요. 아, 어떤 꽃으로 먹을 수 예, 있나요? 꽃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요새는 꽃이 좀 없어요. 펜지향 금오차밖에 없거든요. 네. 예, 뭐 5월 달에 정도 되면 꽃이 많아요. 아카시아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의 계절에는 어찌 보면은 꽃이 제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데 5월달 정도에 오면은 더 많은 꽃을 입으로 머금을 수가 있는 달이네요. 그렇죠. 향기도 다 틀리고 꽃도 네. 다 종류도 틀리고요. 어떻게 비빔밥에다가 꽃을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허브농장에 갔는데 꽃을 요새 몇 개 더 담아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도 꽃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꽃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진짜 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 게 머리에도 꽃, 앞치마에도 꽃, 일상에 그냥 꽃이시네. 근데 가장 예쁜 꽃은 우리 사장님 얼굴에 핀 꽃이 제일 예쁜 꽃이시네요. 제철 맞은 고운 꽃으로 물든 오색꽃 비빔밥. 먹기 전에는 마치 예술 작품을 보듯 눈이 즐거운 아름다움을 느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꽃의 색깔이 저마다 다르듯 은은하지만 서로 다른 맛과 향을 음미해봅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에 수많은 메뉴 중에 어떤 메뉴 주문하셨어요? 저는 꽃잎 비빔밥 이거 주문해봤어요. 와, 아니 사실 비빔밥 정말 뭐 메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꽃이 들어간 비빔밥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네. 앞에 계신 분이 추천해서 왔고 네. 예뻐가지고 맛이 궁금해서 네. 시켜봤어요. 사실 꽃이라 해가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고 했는데 네. 밥이랑 이 소스랑 해가지고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어떤 메뉴를 조금 더 추천해주고 싶다? 꽃잎 비빔밥이 좀 건강하고 맛있고 요거는 네. 그냥 일반 비빔밥인데 네. 조금 저 이게 더 맛있습니다. 새싹하고 이 네. 꽃도 먹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네. 약간 무슨 향도 나는 게 특히 그 효소를 뭐 좋은 거 쓰셨나 봐. 한 점 한 점이 거의 네. 이 피와 살을 먹는 느낌이에요. 너무 아유. 예뻐. 막 먹으면서 아까워가지고 네. 비비고만 있어요 지금. 오색꽃 비빔밥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다는 맛집의 또 다른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초의 고장 명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야, 사장님, 아까 전에 이 꽃 비빔밥은 만나봤고,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꽃 비빔밥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면 꼭 먹고 가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던데, 그 주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이거라고 들었어요. 대체 어떤 거길래 전혀 요것만 봐서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희들이 어복쟁반이라고 어복이 사람들은 네. 이제 고기라고 물고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임금님 배꼽을 닮았다 해서 어복이에요. 근데 어복쟁반을 여기서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복쟁반의 그 형태가 아닌데? 예, 어복쟁반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육수거든요. 아. 요거는 뽕잎이고요. 네. 요거는 구치뽕. 여기 솔치예요. 청어새끼. 요 솔치가 들어가고 양파랑 이거는 이제 황태머리. 야, 이 중에서 특급 비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뭐 뽕잎이나 구치뽕도 있지만 저는 좀 맛을 내는 게 이게 솔치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언뜻 여기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육수의 향이 있거든요. 예, 여기 지금 이게 육수 향인 거죠. 구찌뽕 육수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거는 솔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데 어복쟁반 너무 맛보고 싶네요. 정말로. 기력을 충전하기 위해 그 옛날 임금님도 즐겨 먹던 보양식이죠.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진 전통 궁중 요리. 한방 어복쟁반을 먹고 있노라면 잠시나마 왕이 된 기분을 누릴 수 있답니다. 사장님, 이 어복쟁반에 들어가는 재료가 엄청나게 푸짐해요. 이거 주로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연세 있는 분들이 좀 드세요. 아. 예, 국물이니까, 예, 네. 찌개 종류니까, 예, 예. 원래 음식이라고 하면은 취향이 조금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조금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음식들이 다르기 마련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이 왔을 때 하나 딱 메인으로 시켜놓기 너무 좋겠다, 그죠? 요거 맛있게 먹는 방법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사장님. 이거는 이제 끓여서 밑에가 야채가 있으니까 끓여갖고 저희들이 이제 겨자 소스가 나가거든요. 네. 예, 고기 찍어서 이제 고기하고는 찍어 드시고 네. 국물은 이제 뭐 밥을 말아 드시든지 그래 드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전골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국물 한번 먹고 그 다음에 각가지 이제 뭐 나물이며 아니면은 쌈채소며 고기며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찜하는 게 임자이겠다, 그죠? 화려한 비주얼로 인증샷 찍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발동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속담의 실사판 아닐까요? 으림지 품고 피어난 밥상, 막다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식탁 위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테이블 위가 너무나 산뜻하고 봄 기운이 가득한 것 같아요. 밖에는 비록 쌀쌀해져가지고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지만 여기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비주얼의 테이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많은 분들께서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그 이유. 보기에 이렇게 아까운데 어떻게 먹냐고요? 그러나 저는 먹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예쁜 이 꽃이 먹었을 때도 얼마나 예쁘게 자극할 수가 있는지 그 맛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너무 좋다. 우선은 제가 꽃 비빔밥부터 먼저 한번 비벼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가 어디 갔나 했더니 어디 갔기는 여기 있지. 밥 위에 어디가 있네요. 돌솥밥을 꽃 위에다가 한 스푼 얹어주고요. 여기 보니까는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묵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묵 색깔이 야 검은 빛깔의 묵 색깔이 아니라 묵 색깔 자체도 꽃처럼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으니까는 비비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이렇게 어머 비비면서도 뭔가 향이 안 나는데도 향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전에 비비기 전에는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지 했지만 비비는 동시에 그 생각이 쏙 들어가게 하는 이 향긋함. 아삭아삭한 새싹의 이 식감과 여기에 꽃이 주는 향내음과 여기에다가 묵이 주는 이게 약간 찰기가 느껴져. 아기 궁뎅이를 통통 때렸을 때 느껴지는 요 맛있는 식감까지. 야, 진짜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쯤에서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는 어복증반입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이거든요. 정말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요 맛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쌈을 만들어서 입 안으로 넣을게요. 와. 싸늘해진 가을 날씨에 어디로 갈까 고민할 게 아니라 제천으로 와가지고 이 찬바람과 함께 몸을 뜨끈하게 녹여준다면은 그야말로 야 진짜 제천에 오길 잘했다라는 그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은 맛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오셔가지고요 뜨끈한 어복증반을 필두로 해서 비빔밥만 선택하세요. 만약에 내가 육회 비빔밥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비빔밥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육회 비빔밥. 아니다, 나는 화려한 비빔밥을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꽃이 들어간 이 꽃비빔밥. 아니요, 저는 선택을 하는 그 시간조차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다 시켜서 다 느껴보시고 가시는 것도 제천 여행의 별미 될 것 같습니다. 1929년에 등기가 됐고요. 지어진 거는 한 3년 정도 더 전에 지었어요. 첫사랑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런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런 낭만적인 느낌의 한 장면에 딱 요런 카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방차 제천에 또 약초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초로 만든 쌍화차. 제천에 또 유명한 산이 월악산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앉은 단풍을 조금 형상한 케이크가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 보니까는 홍시의 달콤한 맛이 들어오고 그 뒤에 달짝지근한 쌍화차 맛이 한번 싹 감싸주니까는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중국을 하다 보니까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뭐 별거 있을까? 행복이라는 것은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 분위기를 오로지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제천이 딱 맞는 곳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 분위기에 고스란히 내가 빠져들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행복이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중국 2024년도 마지막 맛슐랭은요, 저는
이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올해의 마지막 식탐, 맛탐, 맛슐랭을 맛있고 화려하게 장식할 곳은요.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머무는 어느 한옥 카페입니다. 들어선과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야, 아니 고즈넉한 이 한옥의 풍경 안에서 카페가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자, 우선은 저는 딱 카페에 들어온 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외할머니 집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할머니가 아유 우리 손녀딸 이러면서 맞이해 줄 것 같은 이런 느낌. 한번 사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려나? 오늘 처음이었지만 언젠가 와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 그래서 더 발걸음이 향하고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유의 정겨움과 아늑함을 품고 있는 한옥 카페의 맛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사장님. 야, 진짜 뭔가 이게 첫사랑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런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런 낭만적인 느낌의 한 장면에 딱 요런 카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완전 취향 저격인데 이게 제천에 이렇게 낭만적인 카페가 있었다라니. 우선은 카페 소개도 너무 궁금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메뉴를 먹고 가야지 잘 먹고 갔는지도 궁금한데. 한방차 제천에 또 약초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초로 만든 쌍화차, 한방차 제천 한방차가 유명하고요. 네. 저희 한방홍시, 한방차 같이 들어간 홍시랑 같이 들어간 음료도 유명합니다. 우선은 이 카페가 굉장히 오래된 카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지어진 건물이에요? 1929년에 등기가 됐고요. 네. 지어진 거는 한 3년 정도 더 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관광 명소처럼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쌍화차라고 하면은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무엇보다도 재료가 뭐가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천에서 가장 유명한 황기부터 시작해서 뭐 네. 생강이나 대추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네. 백작약, 감초, 갈근도 넣고 있고요. 와. 저희는. 네. 그 외에도 당귀나 청국 이런 약재들이 한 10가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화차를 좀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제공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제천이 일단 한방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한방차를 제천에서 나는 한방 재료들을 이용해서 한방차를 직접 손님들한테 선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네. 직접 만들어서 준비를 하게 된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천은 조선시대부터 양령시가 개설될 정도로 약초가 유명한 고장이죠. 카페는 이 우수한 약초로 한방음료의 대표 주자인 쌍화차를 직접 끓이고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깊고 진한 맛이 느껴지시나요? 선생님, 우선은 이 앞에 있는 이 재료가 바로 쌍화차에 들어가는 몸에 좋은 약초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우선은 향만으로도 쌍화차를 한 모금 입에 딱 배고서 안 넘기고 그냥 계속 머금고 있는 듯한 이 향이 너무 좋은데, 우선 여기에서 수많은 재료 중에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우리만의 비법이다, 이런 게 있으세요? 찌개 뿌리를 말린 갈근을 넣고 있거든요. 네. 이 갈근을 넣으면은 쌍화차의 향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네. 이거를 포함을 시키고 10가지 약재를 우려내고 있어요. 쌍화차랑 잘 어울리는 디저트도 또 핵심일 것 같은데, 요게 바로 디저트 맞나요? 네, 맞아요. 요거는 이제 사과, 금귤, 도라지, 네. 생광이고요. 요거 떡을 같이 준비를 해서 드리는데 이것도 사과 중에서도 그냥 사과가 아니라 호목이라는 조금 새빨간 사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만 나는 금귤과 도라지랑 생강 같이 말려서 네. 말리고 덮고 해서 사용을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쌍화차에다가 그 옆에는 이렇게 정가가 한 상 올라가니까는 정말 고급스러운 디저트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호텔 같은 곳에서도 뭔가 이렇게 한옥스러운 분위기에 좋은 고급 호텔에 가면은 나오는 그런 메뉴 한 상이 차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나는 할메니얼의 이 스타일이 아니라 단 거,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홍시를 주제로 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그 위에 한방차 여기까지, 사장님. 네, 그거는 장소를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가 평소에 아포카토 즐겨 먹고는 하잖아요.
이곳 카페에서는 아이스크림 대신 달콤한 가을의 맛, 그리고 에스프레소 대신 쌍화차의 조합으로 유일무이한 제천의 맛을 탄생시켰습니다. 아포카토의 전통 버전이랄까요? 사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었는데 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이게 바로 오렌지 주스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담아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요거 정체 지금 말씀해 주신대요, 사장님. 이거는 홍시로 얼린 홍시로 만든 네. 아이스크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홍시 냉동고에 넣어놔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사실 제철 때 넣어놨다가 그 여름에 먹어도 진짜 맛있고. 근데 정확히 여기는 어떤 디저트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 홍시를 이제 잔에 담아서 네. 한방차를 같이 부어드리는 음료인데 네. 한방차를 부어서 한방차와 함께 떠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쌍화차에다가 저 홍시가 이렇게 넣어져 있으니까는 그 홍시를 아이스크림 떠먹듯이 같이 먹어라. 이 외에도 여기에 젊은이들을 겨냥한 디저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천에 또 유명한 산이 월악산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앉은 단풍을 조금 형상한 케이크가 또 유명합니다. 약초가 들어갔다고 해서 더 이상 미간 찌푸리며 먹을 이유가 있나요? 제천에서라면 이렇게 건강한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한옥과 참 잘 어울리는 전통 디저트는 남녀노소가 사랑하기 충분합니다. 맛에 반하고 분위기에 반한다라는 말은요, 이런 분위기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어디 가나 테이블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딱 신발 벗고 들어와가지고 앞바다리하고 아니면은 무릎다리하고서 이렇게 먹어야지 제맛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 목넘김으로 한번 맛을 오로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홍시가 들어가 있는 이 쌍화차 아포카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 홍시의 색깔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요. 그리고 그 어느 솥단지보다도 정말 고급진 솥단지. 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뜨끈뜨끈하면은 이 공기와 열기가 느껴져 있는 요 쌍화차. 우선은 한 모금 마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쌍화차는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떠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대가 아니라 이렇게 수저를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견과류랑 몸에 좋은 것들을 수저로 이렇게 퍼마신대요. 달짝지근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쓴맛이 아니라 약간의 달콤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쌍화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단맛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시가 들어가 있는 요 쌍화차도 한번 맛을 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위에 과일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자, 와, 엄청 당도가 높은 홍시가 들어가 있어서 단맛이 무척 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쌍화차의 뒷맛이 제가 아까 전에 쓴맛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달짝지근한 맛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데 하다 보니까는 홍시의 달콤한 맛이 들어오고 그 뒤에 달짝지근한 쌍화차 맛이 한번 싹 감싸주니까는 살짝 쌍화차를 입에 뱉다가 띈 느낌? 그리고 월악산이 단풍이 유명한다고 한들, 야, 진짜 단풍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눈에 담기에는 약간 시간이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월악산의 단풍에 담겨져 있는 맛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케이크 주변에 어쩜 이렇게 시럽을 올려놔서 굳혀놓으신 건가? 와, 여기 보면은 이 보라색 비주얼의 무스 케이크. 야, 이 케이크를 맛으로 표현했을 때 월악산을 만약에 내 입안에다가 한 움큼 딱 넣으면은 가을의 맛은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입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쯤에 제천으로 한번 놀러와 보세요. 그리고 면역력이 훅 떨어지는 시기이잖아요. 이럴 때 몸 관리하셔야죠. 몸에 좋은 쌍화차 그리고 몸에 좋은 디저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천으로 여러분 얼른 오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충북이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 방송이래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소식들, 맛있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년에 아름다운 충북은 또 돌아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셔요.
네, 아름다운 충북의 오성원 리포터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충북의 22번째 여행 바로 제천에서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박경은 리포터랑 저랑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마지막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천 여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제천으로 가시죠. 이쪽입니다. 크고 작은 산들이 병풍을 이루고 깊고 푸른 내륙의 바다 청풍호가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곳이죠. 오늘은 그림 같은 선물 아래 잠든 오랜 이야기를 만나볼까 합니다. 뒤에 보니까 와, 오랜 세월이 묻어있는 공간 같은데 여긴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요, 제천시 청풍면에 소재하고 있는 청풍문화재 단지입니다. 이 문화재 단지 앞에 있는 이 팔령요소부터 앞으로 보실 모든 문화재가 충주댐으로 인해서 5개 면이 수몰이 됐거든요. 그 지역에 산재에 있던 문화재를 옮겨놨습니다. 그럼 이 안에 가면은 수몰 전에 있던 지역의 뭐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네, 거기서 뭐 출토됐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몰되기 전에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 또 관아에 관계되는 건물, 또 성물과 관계되는 건물이 다 옮겨져 있습니다. 와, 그럼 사실 밖보다 안이 더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예, 한번 또 우리 선생님 따라가지고 또 재밌게 즐겁게 또 한번. 그럼 이제부터 네. 타임머신을 타고 네. 가는 겁니다. 조선시대로. 그럼 한 바퀴 돌아볼까요? 그럽시다. 하나, 둘, 셋. 쉬! 도착! 도착. 어유. 조선시대로 도착입니다. 어지러웠네. 아니, 아까 제 손을 잡아줘 다행입니다. 제가 딴 데 갈 뻔했는데. 그렇죠. 네, 일로 오라 고려 그래가지고. 시대로 가면 안 되지. 조선시대로 와야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제가. 더 뻔했어요. 멀리 갈 뻔했어요. 잘 도착했어요. 네. 청풍문화재단지는 청풍호에 잠긴 그리운 풍경들을 고스란히 보존하며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역사교육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채의 고가들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저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여기 주변에 보니까 제가 정말 그 교과서에서 볼 법했던 그런 건물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궁에 불만 때문에 사람 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네. 근데 보면은 약간 저는요. 이거 저기 그 이제 모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닙니다. 리모델링 아닙니다. 같은. 아닙니다.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옥은요, 못을 이렇게 고정 안 시키고 짜맞춤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있던 자리에서 기와 내리고 진흙 털어내고 석가래 다 기둥 뽑아가지고 올라와서 이곳에서 다시 원형대로 다 조립을 한 거예요. 돌들까지는 아니겠죠? 여기 추춧돌도 다 그때 쓰던 추춧돌이에요. 진짜요? 그래야지 이렇게 분위기가 나죠. 제가 그 몰랐으면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갔을 텐데 들으니까 세세하게 보게 되네요. 그렇죠. 어머. 근데 이런 고가가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4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좀 약간 사연이 있는 또 고가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고가가 원래는 일자집이에요. 근데 식구가 막 늘어나?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뭐 또 늘어나? 이 집처럼 디귿자로 져요. 네. 그러면서 이쪽 지방이 추운 지방이니까 막 바람이 막 들이쳐. 그러면 앞에다 더 져. 그래서 트임 미음자형 이 고가가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몰되기 전에 이렇게 표면적인 모양이 기본적인 것만 4채를 옮겨다 놨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진짜 대가족이 한 집에 살았구나 라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혹시 어처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어처군이요? 네. 왜 어떤 상황이 되면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이러잖아요. 예. 네. 그 어처구니가 맷돌의 손잡이에요. 저거 맷돌의 손잡이. 영화에서 이제 그 어이가 없네처럼 이제 어처구니.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저 맷돌도 좋게 보면 100년은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부터 쓰시던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사 가시면서 기증하시고 가신 거예요. 여기 뭐 그 기본 뭐 수십 년 지난. 그렇죠. 네. 수십 집도 년이죠. 년? 야. 그리고 요즘은 밥공기가 요만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밥그릇이 이만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보리밥이잖아.
쌀밥에 그렇게 많이 드실 수 없잖아요. 네. 보리밥은 먹고 돌아서서 방구 3번만 끼면 배가 쑥 소화가 된대. 아, 이거 참 속상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많이 드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거 한 채에서만 봐도 우리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죠. 네네. 청풍면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그렇게 타임머신 타고 조선으로의 여행을 즐기다 보면 인자한 미소에 불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서세니까 이곳을 걷다 보니까 뒤에 있는 우리 불상님께서 인자하게 쳐다보고 계신데요. 그렇죠. 이렇게. 네. 원래 부처님은 절 대웅전이나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만나러 절 밖으로 딱 나오셨어. 예. 바빠서 못 오시는 네. 신자들을 위해서, 불자들을 위해서. 외향적인 분이신가 네. 보네요. 네. 이 부처님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렇게 보니까 네. 좀 그래도 좀 약간 옷이 많이 해지신 거 보니까 네. 좀 상당히 좀 그렇죠. 많이 저희를 마주하고 계시지 않았나 우리 또. 통일신라말 고려초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거의 한 1000년. 네, 1000년 전에 조성된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도 원래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네. 수몰되기 전에 그 청풍대교라고 있습니다. 네. 그 입구에 평등사라는 절 마당에 있었는데 이 수몰이 되니까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아, 정말 이 주변에 수몰돼서 그쪽에서 이사 오신 분들 그렇죠. 이렇게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불상을 보니까요. 우리 네. 부처님 발 아래 여기 돌멩이가 보여요. 까만 돌이 있죠. 네. 저기 이제 남한강 수석, 이 동네는 산 수석인데요. 아, 네. 근데 저 돌에는 신기한 힘이 있어요. 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니까 먼저 절을 3번 하고 네. 저 돌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남자는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저 돌을 돌려요. 네. 잘 돌아가요. 네. 여자는 왼손으로 왼쪽으로 돌리는데 몇 개를 돌리느냐? 네. 본인의 나이스만큼 돌려야 돼요. 아, 그러면서 소원을 딱 한 가지만 정해야지 2개도 안 돼. 그래요? 요새 우리 부처님 바쁘셔. 아. 예.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원돌입니다. 소원이 많은데. 우리 이왕 온 김에 소원 좀 한번 빌고 가세요. 아, 소원이요? 예. 네네. 어떻게 빌어야 돼요? 일단 가서 내가 네. 가르쳐 줄 테니까 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네네. 들어가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소원을 빌 수 있군요. 예. 우리가 신을 벗고 네. 아까 절을 3번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돌려야 돼요. 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네.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고 네. 만약에 여자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왼손으로 왼쪽으로 돌리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몇 개를 돌리냐 네. 본인의 나이수만큼 돌려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숫자를 열심히 쉬다 보면은 아까 기도 정한 거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아, 네네. 또 기도에다 신경 쓰다 보면 이 15번째인지 16번째인지 헷갈려요. 아,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일심정념으로 해야 돼요. 네네. 소원은 어떡하고? 부자 되겠어요. 이거 부자 되겠어요. 부자 되겠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 까먹었습니다. 봐요.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돌리겠습니다. 다시 돌리는 건 없어요. 그거 어떡해요? 그냥 열심히 사셔. 안 됩니다. 이전의 실수는 귀엽게 봐주실 거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집중 또 집중해서 소원을 전해봤는데요. 이번엔 완벽하게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예. 완벽했어요?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로 정확하게 했는데 부자가 제가 아빠와 아들이 아닙니다, 부자님. 예, 부자. 그 다른 부자 있죠? 네, 그 부자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풍문화재단지 내 조선시대의 다양한 건축물 중에서도 이 두각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맞으며 새 속의 번잡함을 잊을 수 있는데요. 유유자적 청풍의 정취에 흠뻑 취해봅니다. 오늘 이 청풍면의 옛날 생활상부터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특히나 여기 또 멋있는 오래된 누각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한벽루라는 누각인데요. 보물 528호 국가지정문화재예요. 이 누각이 지어진 지가 한 7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누각도 옮겨놓은 거예요.
아쉽네요. 그럼 이 누각도 정말 하나하나 다. 그렇죠. 오. 지금은 청풍호로 인해서 이 수면이 넓어졌어요. 그렇지만 네네. 여기 옛날에는 가운데로 남한강 줄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 강변에 있던 그런 누각이죠. 아, 그럼 과거에 우리 뭐 문인들께서 이 누각에 올라서 강을 바라보며 야, 또 이렇게 시 한 수를 또 읊고 그러셨을 것 그런 같네요. 곳이죠. 그리고 이곳이 어떤 이 지역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할 때는 이곳에서 하고요. 관찰사나 또 어떤 또 사냥에서 손님이 내려오시면 여기서 접대를 하고 그랬는데 한병 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루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마루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 이거는 관하에서 관리하는 마루입니다. 혹시 이 누각은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누각을 사다리 뭐 어디 계단 여기 있네요, 여기. 아유, 네. 맞았어요. 네. 보통 우리나라 누각들은요, 올라가는 계단이 현판 밑에 2층에서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땅으로 지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한병루만큼은 이렇게 잉랑을 달아서 올라가는 계단을 좀 격을 갖춘 그런 건축 양식으로 지었습니다. 잉랑이라는 건 이제 겨드랑이 익자거든요. 그래서 본체에서 이렇게 달아진 지붕을 잉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잉랑을 달아서 올라가는 계단을 좀 격을 갖춘 그런 누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나마 너무나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대로 이렇게 복원해서 아,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 맞아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잘 보관해놨다가 잘 보존했다가 내년이고 후년 대대손손 보여줘야죠. 우리 아, 후손들한테. 네,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우리는 걸음걸음마다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역사적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청풍명월 본고장의 진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된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청풍문화재단지입니다. 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민속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역사의 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우리 청풍문화재단지가 있는 이 청풍면은요. 사계절이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은 또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의 주위에 단풍하고 어울린 고가. 생각만 해도 좀 아주 가슴 설레지 않아요? 예, 그런 곳이 많고요. 또 즐길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서 우리 제천의 관광 1번지가 청풍면입니다. 아, 네. 네. 그 과거의 것들을 정말 잘 보존하고 있어서 역사적 가치도 있고 우리에게 교육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시켜 주는 곳이 바로 이 청풍문화재단지인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곳 알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문 한번 내주시죠. 우리 청풍면의 본향이고 또 지금 물도 많아서 청풍호수도 아름답고요. 또 산에는 단풍이 들고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제천에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청풍문화재단지로 많이 오세요. 오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청풍문화재단지로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어디에 눈을 두어도 청풍의 산수가 끝없이 펼쳐지니 마음이 넉넉해질 수밖에요. 이 운치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향한 곳입니다. 이곳이요. 제천에서 카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천시에서 유일한 곳이고 아마 청풍호에서도 유일한 곳이죠. 청풍호 위에서 카약을 즐길 수 있는 곳. 운영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9년 차네요, 지금.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카약일까요? 근데 여기는 체험형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애기들까지 말귀만 알아들으면 가능하고요. 어르신들은 2학년 근력만 되면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카약을 타고 유유히 물살을 가르며 청풍호를 누비는 사람들. 유유자적 뱃놀이를 한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청풍호 카약을 타본 이들이라면 모두가 입을 모아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두 분 카약 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신나 보이더라고요. 저도 막 타고 싶은 마음이 뿜뿜인데 어떻게 알고 이 카약 타러 오셨습니까? 그 댐에서 플랜카드 보고 거기에서 여기 카야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요? 같이 함께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제천에 큰 호수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앞에 출렁다리도 크게 있고 풍경도 너무 좋고 사장님께서 사진도 정말 열정적으로 찍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오, 다음에 혹시나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인가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무조건 카약은 여기서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꼼꼼히 확인하며 구명조끼 착용을 마쳤다면 선착장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카약을 즐기려고 왔는데 카약, 제 카누는 들어봤는데 카약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카약은 요거로 다 양날이 달렸는 게 카약을 하는 것이고요. 저 카누는 노가 한 개밖에 없는 거.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을 절 수 있는 거고요. 혼자서 타려면 오른쪽 졌다가 왼쪽 졌다 하면서 엄청 힘들겠죠, 카누가. 바쁘겠네요. 예, 그리고 막 약간 뒤뚱뒤뚱거리고 같기도 하고. 그럼 오늘 제가 타는 카약이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겠네요. 훨씬 안전합니다. 혼자도 즐길 수 있고 둘이서도 즐길 수 있고. 이제 뭐 구명조끼까지 착용을 했으니까 이제 배 타러 가보실까요? 네. 지금 가는 게 아니고요. 안전교육하고 최소한도 타는 거. 기본 교육은 해야 탈 수 있겠죠? 그걸 하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전교육 필수죠. 제가 그럼 안전교육 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인 1조.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노 젓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같이 하나, 같이 둘, 같이 왼쪽, 같이 오른쪽. 교육은 4가지입니다. 전진, 후진, 회전, 스톱. 전진부터 배꼽에서 10cm만 띄우겠습니다. 카약 초보자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꼭 거쳐가야 하는 필수 코스. 몸은 반듯하게, 눈은 좌우로 저으며 물 위를 떠다니는 상상에 교육마저 즐겁더라고요. 제가 카약 타기 전에 안전교육도 아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카약 탈 일만 남았는데 여기서 즐기는 카약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여기서 일단 나가시면 바로 보이는 게 옥순봉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뒷면이 옥순봉이고요. 우리가 여기 나가서 요거를 지나서 옥순봉의 최고 유명한 촛대바위도 볼 수 있고요. 옥순봉 정면 그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것보다 높은 하늘에 멋진 구름이 더 예쁩니다. 맞습니다. 사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 물 위에서 바라보는 하늘 기대가 네, 됩니다. 부푼 마음 안고 카약보트에 몸을 실어보는 사람들. 그렇게 모두의 출발을 배웅해준 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탑승했는데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청풍호요! 내가 간다! 와! 둘, 하나, 둘. 출발과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표님 저 멀리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야,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사실 배가 잘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나갑니다. 와. 이 사실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이 경관과 이 아래에서 이 카약을 타서 바라보는 경관이 사뭇 다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야, 청풍 후반에 제 몸을 맡겼어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유유자적이라고 하죠. 물은 물이고 나는 나로다. 오. 야, 와, 옥순대교가 보입니다. 와, 옥순대교를 여기서 바라보다니요. 옥순대교를 건너만 봤지. 어머. 위에서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카약을 타니까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 저 안쪽까지 너무 예쁜데요? 와. 유럽의 호수 필요 없습니다. 제천에 오시면 돼요. 야, 저게 옥순봉입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옥순봉을 이렇게 가까이서 제 눈에 담다니 저 오늘 횡재했습니다.
오, 너무 시원하다. 와, 저게 촛대바위잖아요. 와, 멀리서만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담습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아니, 어떻게 저기 큰 바위 위에 바위 하나가 똑 올라가져 있는지, 어머,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오늘따라 또 유난히 이 청풍호가 이렇게 아름답고 맑은 날씨를 저에게 또 선물해 줍니다. 저 멀리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제천에서도 절경으로 손꼽는 옥순봉까지 야무지게 눈에 담고 다시 선착장으로 향하는 길목. 함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 우리 아버님, 우리 애기랑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충북 충주에서 왔습니다. 충주 바로 또 역고장이네요. 네. 예. 어떻게 알고 카약 타러 오셨어요? 우리 딸이랑 카약을 자주 좀 타러 나오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옥순봉에 카약 체험이 있다는 얘기 듣고 출렁다리도 온 김에 한번 타러 왔는데요. 너무 좋네요. 오. 네. 근데 저기 아내분은 어디 가시고요? 이게 포트가 2인용이라 그래갖고 혼자 타고 있는데 아마 저 어딘가 가고 있을 거예요. 아, 저기서 열심히 타고 혼자 타고 계시네요. 예. 많이 타고 있네요. 아까 보니까 지금 두 분이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시더라고요. 항상 네. 그렇게 항상 도망가더라고요. 어떻게 그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합니까? 제가 지인들이 서울에 좀 있는데 꼭 한번 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산과 그리고 또 이 강이 어우러져 있는 이 너무나 멋진 곳에서 카약을 탄다 그러면 하루 즐겁게 아마 휴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따님과 함께 출발입니다. 출발! 갑니다! 가자!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이 힐링하고 때론 스릴과 긴장을 선사하는 카약 체험. 호수 위에 몸을 맡기는 이 기분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데요. 카약 체험, 첫 만남과 동시에 모두의 마음에 추억 장소로 기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카약을 타면서 발 아래 청풍호를 담고 눈으로는 이 하늘과 옥순봉 촛대바위까지 담았습니다. 아우, 너무나 즐겁게 돌아가는데 저 혼자만 즐길 수 없습니다. 소문 한번 내주세요. 여기 저희 카약 체험장은 옥순봉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청풍의 맑은 지역에서 오늘 보시다시피 아주 바람도 없고 깨끗한 곳이고요. 경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으뜸이죠. 카약 타기에 넓고.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즐겨주시면 안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이 가을을 담고 싶으신 분들, 유유자적하게 카약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바로 이곳 제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천으로 오셔서 카약 타시죠. 영차, 영차, 영차. 매력 가득한 청풍명월의 고장, 여러분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눈부신 가을날, 푸른 쉼이 머무는 제천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추억 써내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22번째 제천 여행을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충북에 5개월이 넘는 대장정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충북과 함께 하면서요, 정말 우리 충북에 아름다운 명소가 이렇게나 많구나, 가보지 않은 곳이 아직 넘쳐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2024년 아름다운 충북은 이제 끝이 나지만 아직도 보물 같은 충북의 명소들이 많으니까요, 이 보물을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래로 가늠해 보도록 할게요. 아충 날 보면 충북 여행할 것만 같아. 이제 진짜 안녕히 계세요.